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에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국민의당이나 무슨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위상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안철수 의원이 현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왔고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 이 사람을 내세워서 뭐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차기 총선을 지휘해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승리로 이끌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철수 의원을 과연 국민의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지지할 수 있겠느냐, 과연 안철수 의원이 차기 총선을 이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지금 현재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안보관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그 생각,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다, 아직도 그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안보관에 대해서 자기 안보관을 우리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밝힌 내용이 현재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했던 안철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도 바라는 대북정책이고 안보관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안철수 의원의 과거 안보관을 안다면 과연 안철수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면 과연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안보관을 갖다가 검증하고 또 미리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술할 내용은 제가 2017년 4월 달에 6년 전에 썼던 기사입니다. 6년 전에 썼던 기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안철수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만족할 만한 설득력 있는 해명 내지는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6년 전에 썼던 기사를 토대로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호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안철수의 생각에서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소위 대북 포용 정책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위 대북 포용 정책, 소위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대북 퍼주기입니다. 대북 굴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대북관을 안철수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진전되면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죠. 개성공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금강산, 개성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아주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아주 좋은 사례이고 개성공단을 확장해야 되고 개성공단의 사례를 북한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의 생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 박광재 씨를 조준사살한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인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개성공단 관련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왜냐?
북한은 2009년 3월 3회에 걸쳐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우리 남한 근로자를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비현실적인 북한 근로자 임금과 토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각종 도발을 해대고 그래서 한반도 분위기가 급냉 경색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이 개성공단에 파견돼 있던 우리 주재원들의 이 신변을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안보적으로도 우리는 북한에 사실상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기어 들어간 그런 일종의 장치가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걸 그렇게도 극찬했다 그겁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공단 가동이 불확실해지고 남한 근로자 안전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또 유사시 우리 근로자 생산시설이 북한의 볼모로 전락한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자행해도 단호히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도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당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안철수의 생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전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주장했던 개성공단을 무슨 지금 현재 100만 평에서 2천만 평으로 확대해야 된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해가지고 남포공단 내에 서울공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뭐 비약을 했습니까? 왜곡을 했습니까? 곡해를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안철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안철수의 생각은 이랬는데 지금 안철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아무도 모른다 그겁니다. 안철수는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가동 중단을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의 원인으로 햇볕 정책의 실패를 꼽은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당 대변인 뭐라 그랬냐?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쪽박낸 한쪽의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이제 야당에 넘기고 햇볕 정책을 탓하는 것은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성공단을 쪽박낸 당사자가 누굽니까?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박낸 그 책임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로 돌리고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었고 그 국민의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그때 당시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안철수 의원이 대선쯤 해가지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건 어떤 거하고 유사하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적했던 사드 배치 입장과 비슷합니다. 안철수 의원 분명히 사드 배치 안 된다. 그거 쓸모 없다. 그리고 중국만 자극할 뿐이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했는데 대선에 가까워오자 사드 입장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한미가 합의한 건 안철수 의원이 그때 반발했을 때 이미 합의했다 그겁니다. 2016년 7월 달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상황 변화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이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관한 입장, 안철수의 생각이 바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안보 문제 관련 입장은 대선쯤에 확 달라졌습니다.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7년 2월 9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유엔 대북 제재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개성공단을 극찬하고 국민의당이 개성공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서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하고 안철수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건 무책임하다. 대통령이 다시 개성공단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다 그겁니다. 북한이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뭉칫돈, 소위 벌크캣이라고 하는데 이 뭉칫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역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대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016년 3월, 2016년 11월 달에 나온 2270호, 2321호를 내세워서 입장 변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 전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논거가 되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이미 있었다는 그겁니다. 2013년 3월 달에. 근데 2016년 11월 달까지는 개성공단을 그렇게 극찬하다가 대선쯤에 갑자기 개성공단 그거 재가동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선거 때 이런 우클릭 행보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황하는 소위 우파 표심, 보수 표심을 갖다가 자기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입장 변화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런 어떤 안보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니까 과거 안철수 의원 간보기 이런 거 간철수 이런 어떤 조롱 비아냥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자꾸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느냐? 지금 입장은 무엇이냐? 왜 과거에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느냐고 하면 안철수 의원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과거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과 단일화를 함으로써 이미 다 확인이 됐다. 바뀌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거는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의 안보관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윤석열과의 단일화로 모든 게 검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는 문재인 정권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저지하는 그 목적, 소위 반문 단일화지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안보관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경제관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대표가 돼가지고 이 집권 여당 보수 정당을 이끌면서 총선에서 이기고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과거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혔던 그리고 과거 국회의원을 활동을 하면서 밝혔던 과거 대선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재확인하고 지금 현재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안철수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안철수는 나중에 대선에 나왔을 때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힐 것인가? 미리 우리 국민들한테 미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지층한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확정적으로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니 괜히 안철수 안보관 그 과거에 한 얘기 갖고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비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 월간조선 TV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소위 우파 성향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우파 성향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이 국가 안보를 생각했을 때 누구나 주요 정치인의 생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또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가 실제 한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그의 생각을 물을 권리가 있고 또 저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걸 묻는 게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나라를 망쳤다고 여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굴종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 안철수의 생각은 이랬는데 지금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철수의 안보관 또는 안철수의 다른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진짜 국내인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럴 소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